이재명 대표,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는 그 전 비서실장의 마지막 부탁마저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대표는 전 비서실장의 발인 날 어디로 향했을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국민들은 기가 막히는데 대통령은 귀가 막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경술 국시에 버금가는 개묘 국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충북지사는 아예 대놓고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완용이 울고 갈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의 정의를 배신했다가 몰락해간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지 마십시오. 모두와 함께 자주 독립의 민주공화국을 굳건하게 지켜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당내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화면 보면서 어떤 목소리들이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영찬 의원, 10년 넘게 자신을 위해 일했던 사람,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다 라고 이 대표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김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탄을 이어간다면 민주당은 그 명을 다할 것이다. 이 대표가 당대표라는 사실에 한없이 부끄러움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어저께 저 집회를 보면서 느낀 생각이 그렇습니다. 정말 그 측근이었고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평생 헌신했던 공직자가 세상을 떠났고 그렇게 유능했고 헌신적인 공무원이라고 칭송했던 그 이 대표가 바로 장례식 날 저 장애 투쟁 나갑니다. 가서 개묘국시라든지 무슨 뭐 이완용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정말 수위 높은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떤 일에 대해서 심부름을 시켰으면은 심부름을 시킨 사람이 죄가 큰 거지 심부름을 한 사람이 죄가 크겠습니까? 심부름을 시킨 사람이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책임에 걸맞는 입장을 표명하고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직 심부름을 시킨 사람은 상관이 없고 심부름을 한 사람을 잘 조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렇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저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단순히 뭐 친명과 비명의 갈등을 넘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인간성과 존엄을 회복을 위한 정치가 이제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상식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총선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일정 외에도 정말 이렇게 비극적인 일들이 더 반복되지 않으려면은 무엇인가 그 성남시장 재직과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무엇이든 이게 법적인 책임을 지금 뭐 없는 죄를 자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젠 내가 그러면 더 앞장서 수사받고 내가 책임을 지려고 노력할 테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 검찰도 나에 대해서 그럼 내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법 일정에 대해서 수사 일정, 재판 일정 적극 협력하겠다 이렇게 어떤 그 뭐랄까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좀 메시지를 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당의 목소리들이 이제 분출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와중에 마치 지금 이슈로 등장한 우리 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한일 지금 정상회담 앞둔 이 시점에 가가지고 저렇게 야당 대표로서 극렬한 목소리를 쏟아내는 거는 저는 이 국면을 지금 한번 반일 투쟁을 한번 몰아보자라는 정략적 의도의 생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대표가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고인에 대한 추모와 명복을 빈다? 그것이 다 사실은 아무런 진정성이 없는 허언처럼 들리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전 씨가 사망한 다음 날 최고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공무원 중에 가장 훌륭한 공무원이었고 성실한 공무원이었고 가장 유능한 공무원이었다. 아끼는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잠깐 말을 멈추고 울먹거리는 모습까지 보여줬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었다면 발인 날 함께 하거나 아니면 자숙하거나 뭔가 좀 도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당 내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김영근 대변인 어떠세요? 예. 지난 이제 돌아가시고 다음 날이 이제 금요일 날 현장 최고위가 경기도에서 있었는데 저도 거기 참석을 했었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비통해하고 슬퍼하셨어요. 그 전날 그 사고 극단적 선택 이후에 많이 우셨는지 얼굴 퉁퉁 부어 계셨고 또 발언하는 도중에 울먹이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날
저 현장 최고위 있었던 날은 당의 공식적인 행사가 2개가 있었습니다. 저 시흥에 있는 현장 답사하는 것도 있었고 7시에 당원들 모여 있는 국민보고대회도 부천에서 예정되어 있었는데 당과 관련된 행사들은 다 취소를 하시고 바로 조문으로 가셨어요. 근데 이건 그 다음 날이지 않습니까? 네. 다음 날이고 이거는 주관이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것이었고요. 야 3당의 대표들이 다 나가서 발언하게 돼 있는 거라서 그 공개 최고위 끝나고 비공개 최고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힘들지만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참석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참석이 당 차원에서 결정돼서 가신 거고요. 그리고 이 건이 어떻게 그 극단적 선택과 연관될 수 있습니까? 이 건은 이 건대로 생긴 거지. 이 건에 맞춰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일 불종액으로서 국민적인 지탄이 대단히 많고 사법 주권과 헌법 유린을 위반한 것이라 해서 정말 다 지탄의 대상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공당인 야당 대표가 참석하기로 했는데 참석하지 않으면 또 본인의 개인적인 그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면서 또 책임을 방기했다라고 또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힘들지만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힘들지만 공적인 일을 수행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글쎄요, 이게 뭐 다른 날도 아니고 미리 정해진 일정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이야기한 대로 본인이 굉장히 아꼈던 측근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저는 저기 나가는 거는 그래도 2번, 3번 고려를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지만은 정치 현장이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있는 그런 정치 현장이거든요. 거기에 본인과 굉장히 가까운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돌아가셨던 분이 장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정치 행사에 가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정치 한가운데 다시 오신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본인들의 리스크를 뒤로 한 채로 온 건데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돌아가신 전모 씨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최고에서 했던 내용이 주변의 주변까지 다 샅샅이 털어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은 뭐였냐면 물론 검찰의 수사가 주변의 주변까지 털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가장 핵심인 이재명 대표는 과연 수사에 충실하게 임했느냐라는 저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결국 주변의 주변까지 털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 어떤 수사의 가장 한가운데 있는 이재명 대표가 그 수사에서 비껴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개항을로 출마하면서 국회의원이 되셨고 당대표로 출마하시면서 민주당을 방탄으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의 측근과 측근들은 굉장히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 대한 수사는 못 받겠다 하더라도 본인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고 본인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저는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들은 전혀 다 하지 않고 돌아가신 소식이 듣자마자 검찰의 탓을 했거든요. 검찰은 이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박 선명을 냈고요. 그 가운데서 아직까지 이 돌아가신 분의 어떤 후폭풍이 정치권에도 그리고 국민들한테 남아있는 상황에서 저 자리에 가서 굳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야당 대표로서 꼭 해야 됐을 일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사설도 있습니다. 신문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측근 장례 날에도 정치 선동했다. 정말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냐 이재명 대표라는 사설입니다. 조선일보 사설 보시죠. 자, 전 씨가 유서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표님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의 희생자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썼지만 이 대표는 전 씨의 장례식 당일에 장외 정치 투쟁에 나섰습니다. 전 씨는 유서에 본인 책임을 알고 있지 않느냐, 측근들 진정성 있게 관리해달라고 썼다고 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씨 장례 당일 이 대표가 정치 선동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본 전 씨 유족들 심정도 아마 굉장히 아팠을 것이다. 전 씨 죽음에 도의적 책임을 표하면서 자숙하고 애도하는 게 정치의 상식이자 인간의 도리다. 이것 또한 하지 않는다면 그 미안함마저 없다면 정치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조선일보는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재명 대표 측근들 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의문의 죽음이 있을 때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과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왜 엉뚱한 데를 자꾸 건드려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내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어쨌든 망인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명복을 빕니다. 입장은 우리 선대위에서 내겠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 경찰에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 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이재명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제 잘못입니까? 그리고 어쨌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쨌든 유감입니다. 어쨌든 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명복을 빕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면서 진정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설전 변호사님. 네, 일단은 아까도 이제 사설에서 봤다시피 자숙하고 애도하는 것이 정치적인 도의라든지 어떤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 참 이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도의적 책임인지. 그리고 말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윤영찬 의원이 얘기하시는 당내에서 얘기하시는 예를 들어서 뭐 도의적 책임 이것이 과연 그냥 단순히 도의적 책임인가? 그럼 도의적 책임이란 것은 지금까지 화면에서 봤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안타깝다, 고인의 어떤 명복을 빈다 이런 부분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저는 도의적 책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수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수사의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범위라든지 어떤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수사를 받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로서도 물론 본인과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참 안타까운 선택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왜 마음이 그게 안 좋지는 이게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진짜 도의적 책임만을 얘기한다면 수없이 얘기하실 수 있죠. 안타깝다. 정말 참 어찌 보면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참 마음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지만은 이러한 것은 직접적인 원인은 수사를 받다가 됐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뭐 나왔지만은 뭐 당내에서도 비판이 있는 것은 같습니다만은 저는 이 당내에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과연 도의적 책임만을 묻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김혜영 과거에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 친문이 당대표를 하고 계실 때도 똑같은 그냥 대안 없는 비판만을 지속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목소리가 당에 대한 비판에 대한 것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본인이 당에 대한 기여도가 없기 때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무분별한 비판은 조금 자중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표가 저렇게 비판을 받으면서도 지난 주말에 집회에 참석을 했죠. 그때 함께 참석했던 사람이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입니다. 근데 이정미 대표를 향해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은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굴욕적인 한일 회담을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윤석열 굴욕행위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언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오만하고 저열한 민주당식 정치에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어제의 일이 처음도 아니었거니와 갈수록 심해지는 정도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자, 지난달에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정의당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체포가 되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가결표를 던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항의성으로 욕설과 야유가 이어졌는 것 같은데 일단 정의당은 사과 요구합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할 의향 있으십니까, 민주당에서는? 글쎄요, 저도 저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저분 그때 그 자리에 뭐 워낙 많은 저 시민분들이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분들이 우리 민주당 당원인지 아닌지도 사실 구분할 수도 사실 없었고요.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우리 당의 지도부라든지 저희 의원들도 한 50여 분 같이 참석했었거든요. 이렇게 뭐 제지하거나 가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뭐 그냥 군중 속에서 소리가 나오니까 그냥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만의 의사 표시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오래 가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있었고 또 일부 시민이 이렇게 연단으로 가려고 하는 것도 다 제지해갖고 다 이제 막고 이렇게 했거든요. 다만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는 저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한번 대화를 통해서 한번 대화를 해서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잘 설명드리면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공개적인 사과를 할 의향은 없으신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결정할 위치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적어도 상황을 대변인의 위치에서 확인한 바로는 그럴 가능성은 적다는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 주말 사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대표는 또 다른 곳에 있었던 어떤 해프닝에 대해서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알려왔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부모님 묘소에 구멍 파고 돌덩이가 있었다. 폐가망신 저주 의식이다. 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부모가 모셔진 그 묘소가 있는데 거기에 돌덩이도 박혀 있었고 구멍을 네 군데 뚫어서 거기를 뭐 혈자리를 이렇게 막는 듯한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해서 사진과 함께 글도 소개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이 돌멩이들이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 주변에 있었다는 겁니다. 일단 돌에 지금 적혀있는 글자들이 살짝 보이실 텐데 잘 보이는 건 생이랑 명이란 한자가 보였고요. 좀 흐릿하게 보이는 게 기 또는 살로 추정이 되는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에서는 이건 주술적 테러다, 경악스럽다. 그래서 수사를 촉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대표 측근의 발인 다음 날인 어제 잇따라 SNS 글을 이제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화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덤 봉분에 구멍을 내고 글 적은 돌을 묻었다. 생, 명, 기 또는 살 이런 한자를 썼던 돌을 묻었다. 그래서 묘소 테러다. 묘소 테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무덤에 혀를 막고 후손의 폐가망신을 저주하는 흑주술이다. 이런 지적들을 이제 이 대표는 하고 있습니다. 신하희 변호사님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모님의 묘소에 저러한 저주의식이라고 보이는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분노하거나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주말에 자신의 글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당연히 이해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대 야당의 대표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의 어떠한 공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공적인 지위와 관련되어서 예를 들자면 본인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 사망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과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도 지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이 본인의 개인적인 일만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라고 하는 것은 야당의 대표로서 공적인 어떠한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손자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런 부분들이 참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소위 이제 대선 과정에서 뭐 왕자 논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천공이라든지 지금도 뭐 그 관저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참 이 정부에 들어서 이런 주술이라든지 참 무형적인 참 이걸 믿고 싶지 않은데 이런 현대 21세기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어찌됐건 그렇더라도 우리가 항상
1년에 2번 설이라든지 추석 때라든지 항상 우리가 묘회가 성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부모를 기리고 이러한 장소에까지 가서 누군가의 뭐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것이 정말 뭐 좋은 목적인지 좋은 목적으로 했다라면 저렇게 봉분을 훼손하지는 않겠죠. 일단은 그렇지만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안 좋은 것을 뭐 기원을 해서 본인이 저런 훼손을 했다라고 보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그것이 어떤 목적이었던 간에 봉분을 훼손한 것 자체도 지금 형법상 형법으로 문제가 돼요. 이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느 측의 지지자이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것들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